안녕하세요. 유닛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이 오형식이고요. 자, 우리 오형식 하면 떠오르시는 생각이 뭘까요? 아, 지루하다, 딱딱하다, 이거 왜 배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오형식을 좀 접해가지고 구문 분석을 이제 응용해 보신 친구라면은, 이거 오형식은 배워야는 되는데, 이게 짧을 때, 단어가 몇 단어 없을 때는 좀 잘 되는데, 내가 이걸 좀 문장이 길어지니까 좀 잘 안 돼.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 이거 잘하는데 들을 필요 없어 라고 넘어가는 친구는 이 수업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장의 오형식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오형식이 왜 어려운 걸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언어 체계 자체가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해 나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 쌓여 공부를 학습하시게 되면은 오형식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해석 다 되고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영어 기초가 약하고 학습이 많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해석의 법칙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뭐 이 오형식을 모르면 영어를 못한다, 알면 영어를 잘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형식을 배우는 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해석을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적인 의미로서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달달달 외운다고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자체들을 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여기 제가 왼쪽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써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는 뭐 자동사 1형식, 2형식은 주어 자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자, 문장 기호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써놓으면서 따라와도 돼요. 4형식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본이 되는 뼈대들이에요. 여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살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살? 수식, 어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수식 어구예요. 수식 어구. 수식 어구라고 하는 이 살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수식 어구에 대한 솔루션도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다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는요, 반드시 동사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사실 진리예요. 동사에 따라서 뒤에 뭐가 나오는지가 결정되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장 성분을 분별할 때 동사만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다 제가 쓸게요.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들에 다 설명드렸죠. 자,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바로 뒤에 올 수 없는 동사. 타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동사였습니다. 물론 유닛 2에서 구동사를 배울 때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으면 구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었죠. 일단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뒤에 목적어 유무만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부분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한번 완전 정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이 수업 시간 꼭 집중해 주시고 이번 시간이 제가 이 기본 그 유닛 수업 찍는 분량으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만약에 지금 벌써 좀 졸린 친구는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중단 버튼 누르시고 뭐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괜찮고요. 자, 그럼 1형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을 위해서는 우리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좀 많이 써져 있죠? 다 필기하셔요. 그쵸? 다 필기해라. 자, 일단은 1형식의 패턴 보시면 1번 문장, 주어 플러스 자동사. 2번, 주어 플러스 자동사 플러스 부사적인 수식어구. 자, 뭔진 모르지만 되게 복잡해 보여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 1형식 동사란이라고 하는 동사에 이 동사들을 외우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해석을 읽으면서 자동사가 좀 어떤 느낌일까
이걸 갖다가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밑에 동사들을 썼습니다. 자, 일형식 동사란 자, 우리 go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go의 의미는 가다란 뜻이죠. 자, 이거 한번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간다. 어때요? 문장이 좀 어색한가요? 아니면 이것만으로 좀 말이 성립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죠. 나는 간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문장이 불완전하거나 의미가 어색한 문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죠. 자, 예를 들어 친구가 야, 너 나랑 영화 약속했는데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I'm going now. 자,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I go라고 하는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예문을 들어볼까요? come, 오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파티에 좋아하는 남자를 또는 좋아하는 여자애를 초대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친구랑 나랑 굉장히 친해요. 자, 그랬을 때 친구가 되게 초조해해요. 아, 오늘 좀 약간 우연한 만남을 가정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작업을 걸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come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야, 걔 언제 와? 아,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안달이 났습니다. 내 친구가. 자, 그랬을 때 she's coming now 또는 she comes. 온다 그랬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return, 돌아오다. smile, 미소 짓다. laugh, 웃다. cry, 울다. shout, 소리치다. swim, 수영하다. walk, 걷다. fly, 날다. die, 죽다. rise, 올라가다 뜨다. sleep, 자다. appear, 나타나다. happen, 발생하다. listen, 듣다. 자, 이 동사들은 사실은 주어랑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벽한 동사. 이래서 이게 일형식 동사다. 이게 아니고요. 이 동사의 의미를 다 공통점을 추적해 보면은 주어랑 이 동사의 의미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일형식이라고 하는 걸 접근하는 방식은 주어가 이 동사 하다만으로 의미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좀 다 되시려면요. 예문을 좀 많이 들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 플러스 자동사가 성립되는 경우는요.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The sun rises. 태양은 뜬다. 자, 태양은 뜬다. 이 말 자체로 이 문장은 성립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sun rises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살을 조금만 붙여 볼게요. 자, The sun. 자, 밑에다가 예문을 달겠습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죄송해요. 자, 오타가 났습니다. In the east and sets. set은 여기서 지다란 뜻이에요. In the west. 굉장히 문장이 길어졌죠. 선생님, 이거 일형식 맞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일형식 맞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형식 맞고요. 자, 왜 일형식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서 바뀐 거는 이 the sun rises 같은 경우는 그냥 주어 하나에 자동사만 나와 있는 경우인데 우리 영어 시험이 이렇게 짧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정말 개꿀입니다. 그렇죠? 그냥 쉬워요. 하지만 이 밑에처럼 나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태양은 뜬다. 자, in the east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이렇게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전치사 하나에 명사 east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 자체는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동쪽에서라는 말 자체가 부사적인 수식어구의 역할을 하면서 rises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뜬다.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동쪽에서 해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동쪽에서. 그리고 나서 서쪽으로 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디에서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사 꾸며주면 부사적 수식어구죠. 자, 그리고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치고 set, 진다란 뜻이죠. 해가 진다. 마찬가지로 해가 진다라는 말 자체도 완벽한 문장입니다만 서쪽에서라고 하는 뭔가 좀 살과 같은 것들이 뭔가 부연 설명하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n the west는 부사적인 수식어구죠. 자, 그렇구나. 우리가 일형식의 패턴은 그냥 주어랑 자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랑 자동사 뒤에 어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나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좀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부사적인 수식어구는 어떤 모양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 가장 만만한 거는 그냥 부사죠. 그냥 부사가 나오면 부사적 수식어구죠. 뭐 예를 들어서 I can run fast 이런 표현들 전부 다 그냥 부사잖아요. fast가 부사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시간, 장소, 방향, 정도. 자, 제가 간단하게만 쓸게요. 시간, 언젠지, 어디에서, 장소, 그 다음 방법, 어떤 방법, 그 다음 정도, 그 다음에 뭐 양,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사로 좀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빈도,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데 부사의 의미 자체는 자, 뭐 그런 다음에 이유, 뭐 기타 등등.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말, 의미 단위가 나오게 되면 문장 성분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자동사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자동사의 의미 자체가 주어랑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좀 선생님 주어랑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동사들도 있던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외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외는 이런 동사가 있어요. 자, 예외를 갖다 쓸게요. 자, 우리 lie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거짓말하다 아닙니다. 여기서 놓여 있다. 제가 좀 악필이라. 자, lie 같은 경우는 놓여 있다라고 하는 동사라고 합시다. 이거 니은이에요. 니은. 놓여 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놓여 있대요. The building lies. 예를 들어서 그 빌딩이 놓여 있다. 선생님, 이것 자체가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완전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the building lies on the hill. 언덕 위에 놓여 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국어적인 관점이고요. 사실은 그 빌딩이 놓여 있다. 놓여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중요한 건 어찌됐건 서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on the hill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부사예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동사를 꾸며주는 장소적인 뉘앙스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체계와 영어 체계에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식어구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애를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빌딩은 그 언덕에 서 있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게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이 놓여 있어. 이 말 자체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게 좀 불완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lie의 의미 자체는 그 빌딩이 서 있다. stands의 의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 자체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일형식 설명하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자, 잠깐 환기를 시키시고 일형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랑 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죠? 주어랑 자동사만으로 성립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 일형식인데도 해석에 애를 먹는 경우는 주어랑 자동사와 부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더 정리를 드릴게요.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진짜. 자, 예외라고 하지 말고 주의라고 할게요. 자, 주의사항이다. 자, 두 번째는 there is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there is, there are 뒤에 주어가 나오는 형태예요. 이거는 there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냥 부사예요. 그래서 is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are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약간 괴기한 형태, 주어 다음에 자동사가 아닌 형태지만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주어가 있다. 주어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것 자체도 일형식 구조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조금 살짝 예외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어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호흡을 좀 멈추시고 복습 한번 하시고 이 형식으로 넘어오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이형식 완전 정복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충분히 일형식 학습하고 오셨죠? 자, 템포 약간 변화할 겁니다. 자, 이형식 패턴 같은 경우는 복잡해.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그냥 주어 플러스 자동사 플러스 보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간단해요. 하지만 이제 쪼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사라고 하는 건 역시 일형식이랑 비슷하고요. 뒤에 어떤 형태가 오는지가 약간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어 자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가 있고 명사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용사 보어랑 명사 보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보어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다?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보충 설명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주어를 보충 설명?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충 설명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am. 자, 나는 이다란 뜻이죠. 여기서 나는 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동사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만으로 주어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의미가 좀 전달이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I am tired. 자, 이 tired라는 말 되게 좋아하네요, 저는. 되게 예문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tired 같은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피곤한 상태. 해석해 볼까요? 나는 피곤한 상태이다. 어때요? 이 비동사랑 같이 결합해 가지고 자, 제가 이 비동사 뒤에 tired라는 말을 썼을 뿐인데 이것 자체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주어를 충분히 설명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문장 형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사랑 함께 자, 제가 조금 더 이 보충 설명의 의미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드릴게요. 동사가 혼자서 주어를 설명하기 힘들 때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함께 만나서 동사와 보어가 주어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보충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충 설명은 그러니까 누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쉬운 예문으로 갑시다.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일단 여러분 감 잡으셨죠? 이 happy가 보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빼볼게요. 비동사를 빼도 나는 행복. 자, 지금 보니까 이 비동사를 빼도 지금 어떻게 보면 happy는 누굴 설명하고 있습니까? I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happy를 갖다가 am이 있어야 사실은 명확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동사 자체를 빼도 사실은 충분히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래에 있는 이형식 동사 뒤에 나와서 보어다 이렇게 공부하면 잘못 공부하는 거고요. 제발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진짜 망합니다. 나중에 문장 성분 분석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이때 동사를 보조적으로 함께 동사와 함께 주어를 설명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하셔야 이 이형식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힐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용사 보어랑 명사 보어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am 이번에 좀 다른 표현 없나? 좀 슬프거든요. 제가 좀 자, I'm sad라고 해보죠. 이거랑 I am 자, 제 이름은 강쌤이잖아요. 자, 그냥 이 강쌤이라는 말도 빼버리고 자, I am a dog. 자, 저 너무 같나요? 자, 나는 강아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ad라고 하는 거랑 a dog라고 하는 건 둘 다 주어를 설명하는 그런 보조 동사,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 거는요, 형용사 보어죠. 형용사 보어는 주어랑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주어가 어떤 상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주어는 어떤 상태다. 상태이다. 이 상태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형용사 보어를 이해하는 시작 지점이 되는 겁니다. 상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어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건 형용사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보호 자리에 sai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면 어떤 상태다라고 설명할 때 자, 이 부분은 형용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주어는 어떤 상태이다. 이거는 이제 문법을 너무 가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깊이 있게 설명드리면 안 되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I am to die라고 하는 표현. 자, 이거를 나는 죽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죽을 예정이다. 좀 배운 사람들은 죽을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to die라고 하는 거는 죽을 예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를 배우고 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죽을 예정이라는 건 내가 죽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예정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상태죠. 그럼 얘는 to di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형용사 보어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명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느낌. 그런 식의 상태의 설명이기 때문에 to die는 형용사적이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너무 깊었죠? 지울게요. 필기하지 마시고 자, 다 알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I'm a dog. 이건 대놓고 지금 주어가 강아지다. 자, 선생님은 강아지를 좋아해서 그래요. 나는 강아지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I am a dog라는 표현 자체는 위에 거랑 다르게 어떻습니까? 이 둘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죠. 자, 그래서 우리 명사보호 같은 경우는 주어는 명사다라고 이렇게 뭔가 주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느낌일 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좀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My dream is to go abroad. 자, 내 꿈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꿈이 있다라고 가봅시다. 해외여행 아직도 안 갔다 온 친구 있어요? 자, 좀 재수없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는데 My dream is to go abroad라는 표현 자체를 봤을 때는 내 꿈은 뭐랑 똑같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똑같은 어떤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똑같은 그런 정의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to go는 명사보호다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주어, 자동사, 형용사 보호, 주어, 자동사, 명사 보호 이 패턴에 따라서 해석하는 패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왜 문장이 길어지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주어, 자동사 다음에 보호가 오고 나서 수식어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식어구 굉장히 말 많은데 우리 형용사 뒤에 오는 수식어구는 높은 확률로 뭘 가능성이 상당히 크냐면은 부사적인 수식어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형용사 뒤에 나오는 이 수식어구는 부사적 수식어구로 보어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와닿지 않을 건데 제가 예문 들어 드릴 겁니다. 자, 반면에 또 밑에 명사 보어 다음에 수식어구가 오면은 이 명사가 어떤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형용사 수식어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 앞부분까지는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이 부분은 좀 새롭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이 문장 성분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약간 귀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결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전달드리는 거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이미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제가 예문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I'm tired. 자, 예를 들어서 자, 펜 색깔만 잠깐 바꿀게요. I am tired.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tired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형용사 보어죠. 자, 형용사 보어고 I'm tired.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enough to fall.
쓰러지다라는 뜻입니다. fall 같은 경우는 그럼 enough to fall 같은 경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수식을 하고 있냐면은 피곤한 정도를 수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enough to fall 같은 경우는 tired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사적인 수식어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쓰러질 만큼 충분히 피곤하다. 쓰러질 만큼 충분히라는 말이 피곤한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자체가 I am tired.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 형용사 보어가 나왔더니 뒤에 나오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어느 정도로 형용사인지를 꾸며주는 부사가 뒤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예문을 들게요. I'm a teacher. 자, 예를 들어서 I'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 동사 다음에 이 명사 보어가 나왔어요. teacher는 명사죠.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who lives in 일산. 일산에 살고 있는. 자, 이 부분은 누굴 꾸며주고 있냐면은 일산에 살고 있는이란 표현이 선생님이긴 선생님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일산에 살고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의 기초를 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오늘 배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던가 명사 보어가 나온다라던가 어찌됐건 형용사적인 느낌, 명사적인 느낌일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엔간해서 전부 다 이 앞에 거를 꾸며주는 수식어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자, 이 형식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 밑에 오셔서요. 이 형식 동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만 모아놨어요. 이 동사는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문장 성분 분석하는데 좀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너무 분류를 많이 해놨고 좀 복잡하게 느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비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어떤 주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설명동사예요. 설명동사. 쉽게 말씀드리면 설명동사입니다. 자, 밑에 거는 감각동사라 그래서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는 중요해요. look은 보다가 아닙니다. 뭐뭐처럼 보인답니다. 뭐가 뒤에 나왔을 때? 뒤에 이 형용사 보어가 나왔을 때. 그럼 형용사 보어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You look sad. 너 슬퍼 보여. 너 슬픈 상태처럼 보여.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It smell awful. 그거 진짜 끔찍한 상태의 냄새가 나. 이런 뜻이에요. I feel shit. 이거 욕입니다. 정말 기분 더럽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It sounds terrible. 그건 진짜 끔찍한 상태의 소리가 나. 이런 표현이고요. It tastes awful. 자, It tastes delicious. 마찬가지로 어떤 맛있는 상태의 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look, smell, feel, sound, taste 뒤에는 전부 다 어떤 상태에 해당되는 형용사적인 느낌의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용사가 나오면 간단한데 때에 따라서는 like 명사. 이 like 명사는 뭐뭐처럼, like가 뭐뭐처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자, 3번째, 상태 변화 동사. 우리가 상태가 변화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슬퍼졌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my feeling becomes sad. 내 감정이 슬픈 상태로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동사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동사가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동사 grow라던가 get이라던가 run, fall, come, turn, prove 여기 뒤에는 전부 다 상태에 해당되는 게 나와서 어떤 상태로 변화하다라고 의역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run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 뛰다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run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의 어떤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run short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제가 예문은 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my money runs short 이렇게 표현하면은 야, 내 돈이 모자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졌어. 그러니까 run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이 형식 자리에 쓰이면은 어떤 나쁜 상태로 변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4번째 상태 표현입니다. seem, appear, look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뒤에 어떤 상태처럼 보인다, 어떤 상태처럼 나타난다,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역시 이형식 동사입니다. 제가 계속 상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다음 5번. 지속적인 걸 표현하는 동사. 예를 들어서 keep, remain, stay, continue라는 단어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상태로 지속하다, 어떤 상태로 머무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하는 또 다른 자동사들입니다. 자, 이 형식도 굉장히 복잡했고 익히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문이랑 같이 학습을 시킬 거지만 일단 이 형식의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파트, 자, 5형식은 총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큰 틀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